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태어났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최근 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에겐 정치적 동지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또한 1세대 여성 시민 통일 운동가로서도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동교동계 핵심으로 김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오랜 시간 이 여사를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분이죠.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희호 여사 별세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돌아가실 것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우리가 저녁이면은 병원에 가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요. 다만 나이도 거의 100세에 가깝고 97세시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면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랬는데 참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했을 때 소리는 안 나지만 입 모양이 찬송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온한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 여사의 유언이 공개가 됐죠. 뭐 여러 말씀 들어있었는데 의미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유언 내용을 공개한 내용을 보고요, 듣고요. 역시 참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런 분답게 개인의 어떤 소망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 그것을 엮어내는 것 같아서 참 큰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 화합해서 행복한 삶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국민한테 앞으로 큰 귀감이 될 것 같고 특히 정치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화합하고 또 이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어내고 통일 문제라든지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이 길이라든지 이것을 잘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교동계 이제 오래 하시면서 이 여사님 처음 뵈신 건 언제인가요? 이 여사님은 저희가 60년대 초에 제 기억으로 뵌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뵀을 때는 제 첫 인상은 그분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명문 말하자면 이화여고, 이화여대, 또 서울대, 또 외국 유학까지 또 YWCA 총무를 하셨고 또 여성 문제 연구회 회장도 하셨고 또 이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우러러봤죠. 그래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했는데 아주 인자하시고 웃음도 가끔 웃어주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 여사는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세대 여성운동가 또 시민운동가 뭐 통일운동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사회에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희호 여사님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희호 여사님이 결혼을 안 하셨다면은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필요 없지만 결혼을 안 하셨다면은 아마 이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든지 민주화의 투쟁이라든지 또는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해 가셨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을 내조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부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건 동지로서 조언을 많이 하셨고 만약 결혼을 안 하시고 그대로 그 운동에 몰두하셨더라면은 누가 알겠어요? 야당에서 후보감 없으면 그런 여성을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희호 여사가 아니더라도 이희호 여사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돼 있던 그런 인물이다. 저는 결코 이 여사님을 과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이제
김 전 대통령 이 자택 모습 나올 때마다 저희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김대중 2호 이 두 분의 이 문패가 예. 성함이 문패에 이제 같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당시로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지요. 예. 그 이호 여사님 특히 가정에서는 아내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의 배려도 있지만 존경심이 더 앞서갔다. 예.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호 여사님이 여성 그 권리 신장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호주제 폐지라든지 또 그리고 여성부를 이호 여사님이 구원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모든 그러한 이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다. 그리고 비단 그 문패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이신데 그 이호 여사님은 그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 아무런 문제 없이 말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그 신앙을 존중해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호 여사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만한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은 이호 여사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는요. 이 가정에서는 이호 여사님의 내조가 물론 있었지만은 정치적 동지로서의 그러한 충원 이것의 결정체다. 그리고 공동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71년 대통령 후보가 처음 되셨잖아요. 그때 대통령 후보를 경선 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이 세 분이 경합했어요. 그런데 이철성, 김영삼 이 두 분은 유진산 당수한테 지명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위임 안 하겠다. 끝까지 대결하겠다. 이러셨어요. 그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호 여사님이 떨어져도 좋다. 당당하니 떨어져라. 그러니 끝까지 관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도 전부 그 굴비처럼 엮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그 군사 그 감옥에 형무소에 남산이 거기 계실 때 그 이호 여사님이 참 그 삼엄한 속에서도 그 쪽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근데 내용이 그 뭐냐? 보통 주부 같으면은 가정 걱정 마시고 말이야. 몸 조심하라고. 그게 일반적이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구속된 분들 중에서 싸울 사람은 당신이요. 당신이 앞장서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런 격려의 쪽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동지 아니면 그런 말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밑거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호 여사님이 아니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실 때도 그 스토리가 상당히 화제였던데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모습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과 사별한 채 쇠빵살이하던 정치 재수생이었고 이호 여사는 당시로서는 아주 드물게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아주 신여성이었는데 언뜻 보면은 뭐 맞기가 어려운 조합이잖아요. 그건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죠. 우리나라 엘리트 최고층 여성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멋있던 분이지만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실력을 쌓은 분인데 그때는 목포상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당선됐지만 선서도 못했고 또 5.16 나서 바로 감옥행위도 했고 또 부인이 돌아가셨고 쇠빵살이하고 그때 그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여사님한테 직접 물어봤었어요. 밖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 그 YWCA 선배님들이 이호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결혼하신 건 말렸대요. 예. 그중에 어떤 선배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희호가 불쌍하다. 왜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느냐. 말린 자. 예. 하고 막 나섰다는 거요. 근데 이여 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입니다. 내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직접 여사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십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분들이 말리셨는데 내가 결혼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시집 잘 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이호 여사님의 의지로 예. 결혼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호 여사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내 남편 김대중을 능력이 있다. 그러니 대통령 만들자. 그래서 좋은 정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그 이호 여사 장례식에 과연 북한에서 조문 올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친동생이죠. 노동당 제1부부장을 보내서 이 조화하고 이제 조전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그쳤습니다. 그 조문단은 안 왔지만 이 조화하고 조전을 보낸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북한에서 최대 배려를 해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하고 이제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단을 보냈지만은 그건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이루어낸 남북관계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한 보답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요. 근데 지금 이호 여사님은 영부인입니다. 근데 국가 원수도 아닌데 사절 보낼 수는 없는 거고 북한에서 그 김여정 친여동생을 시켜서 조화하고 이 조문을 판문점까지 가지고 왔다. 또 우리 그 청와대에서 나가가지고 그걸 받아왔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 원수 아닌 분에 대한 돌아가신 데 대한 예우를 최대한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단이 안 왔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그 취한 그런 것은 아주 적절하고 북한이 그런 이 일을 말이요 품위 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북미 관계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조화하고 조전을 보낸 것도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뉴스를 접할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북미 간에 말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멋진 친서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호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북한에서 이 조화와 조전을 보낼 때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냥 통일부 사람이 가서 받아와도 돼요. 그것은 뭔가 이것이 앞으로 남북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여당 대표도 하신 이제 정치 원로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 진보 보수 이 진영 간의 대립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국회도 벌써 꽤 안 열리고 있고 정치 원로로서 정치권에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를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요 저를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정치가 이 모양인데 정치 선배 입장에서 왜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래요. 그럼 제가 참 대답하기가 난감스럽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요. 과거 문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내일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싸워야죠. 그래 이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과거의 삼김 시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그 스타일 한번 보세요.
두 분은 대립하면서 협력했어요. 예. 그냥 지금 이 여야 관계식으로 보면 한번 틀어져 버리면 절대로 대화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통일 문제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같이 협력했어요. 예. 이것이 국사를 논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로부터 이 고 이호 여사에 대한 회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